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으로 이루어졌죠. 3교시는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아주 재수없는 3교시예요. 이 여자분들이 특히 이렇게 정책론, 법제론, 행정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안 싫어도 돼요. 아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시다 보면 재밌습니다. 어렵다 하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쉽다 하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 가도 어떤 사람이 야, 저 집 맛없어 그러면요, 맛없게 보여요. 근데 맛있어 그러면 맛있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공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교시 전략 과목이야, 나 땡 잡아서, 이런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공부하십시오. 3교시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은 정책론입니다. 제가 또 강의 때마다 설명을 드렸지만 정책론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행정론인데, 행정론은 사실 말만 행정론이지 인문학 문제예요.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쉬웠던 과목이 윤리예요. 윤리. 도덕, 윤리가 제일 쉬웠어요. 왜? 뻔하거든요. 행정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뻔한 인문학 문제예요. 법제론 나올 거 뻔해요. 기다 아니다, 이런 거만 골라내면 됩니다. 정책론이 그나마 어려운데 어렵지도 않아요. 몇 번 해보면 나온 문제 또 나오고 나온 문제 또 나오고. 진짜 어렵다라고 하면요, 25문제 중에서 보통 출제다 하면, 여러분 출제자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어렵게 나와야 그래도 문제를 내는 출제 기분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5문제는 엄청 어려워요. 5문제. 이건 예의예요, 예의. 5문제는 어렵게 나오면 출제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복지사니까 지금 순한 마음을 가져야죠. 예의를 지켜야 돼요. 5문제까지 다 맞으면 진짜 인간미가 없어요. 5문제 어렵게 내면 얘는 그냥 찍어줘야 돼요. 찍어주는 미덕이 있어야 돼요. 5문제는 찍자. 20문제만 맞으면 되지. 20문제도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나는 그냥 17개 정도만, 15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서비스, 17개만 맞아야지, 17문제만 맞아야지,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사회복지사예요. 25문제 중에서 17문제만 맞아야지 이게 아름다운 사회복지사입니다. 5문제는 그냥 찍고, 2문제는 그냥 틀려도 좋고 맞으면 땡큐고, 이런 마음이면 공부 아주 쉬워요. 사회복지 정책은 어려운데 뭘 어려워? 5개는 버리고, 20개 중에서 3개는 그냥 또 버리고, 17개 맞아. 17개는 강의 들으면 패치게도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체계의 책임. 사회보장제도 운영책임, 도덕 문제 아니에요. 도덕. 윤리 상식이죠. 이걸 뭘 공부해? 답 체크하고요. 꼭 공부 꼭 못하는 사람들이 꼭 이래요. 답 가리고 이거는 뭐고 분석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냥 답 체크하고.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당연히 사회보험이니까 국가가 책임으로 시행을 해야겠죠. 사회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회보험 딱 나오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거 다 국가에서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죠. 당연하지. 끝.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럼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민간에서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한 또 의료보험은 따로 있겠죠. 이건 이제 국가에서, 이거는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국가제도, 국가사회보험제도니까요. 주인공 나왔죠. 문제가 나오면 이 문항이 나와요. 교수님, 변형돼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변형돼도 이 문항은 그대로 나와요. 이거 주인공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스키다시 서비스죠.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전적인 게 어디 있어요? 공공부조가. 지방자치제가 어디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 협력하는 거지. 딱 봐도 알잖아요.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전적으로 많이, 항상, 무조건, 이런 거 나오면 삑살이에요. 인문학 아니에요.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해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국가는 민간단체도 협력 단계라겠습니까? 제한하는 협력이다.
물론 국가가 책임으로 시도하는 거지만 뭐 제한할 필요는 없겠죠.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뭘 국가가 전담해요? 사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것도 뭐 사용자도 내고 본인도 내고 그렇죠. 너무 쉽지 않나요? 1번 해결됐습니다. 아유 재밌어라. 이거 뭘 공부해? 2번 가볼까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 보편주의 범주 많이 배웠죠. 보편주의와 상대적인 뭐예요? 선별주의다. 보편주의는 뭐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선별주의는 선별해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정치에서 지금 항상 이슈가 되는 거 뭐예요? 이슈가 뭐예요? 아, 코로나 국가 갑자기 또 그죠? 지원금. 국가 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국가 지원금 어떻게 줄 거냐? 전 국민 다 주자. 보편주의야. 아니야 자영업자 중에서 몇 프로 장사 안 된 사람만 주자. 이게 선별주의예요. 이거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근데 보편주의에 포함되지 않는 거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보편주의 성격은 있지만은 실업급여는 사회복지제도 중에 사회복지제도가 아니라 이건 고용보험법이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이다라고 해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쭉 나오는데 뭐 보편주의는 이런 내용들 다 선별주의는 뭐예요? 그냥 골라서 주는 거. 보편주의는 다 주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 엄청 쉬워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가치는 개인주의, 평등주의, 대상은 문제를 가진 소수. 전체는 자산조사, 욕구. 자산조사가 뭔데? 그건 몰라요.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냥 퉁치세요. 선별주의 골라서 주는 거. 보편주의 다 주는 거. 끝. 너무 재밌지 않나요? 3번 갑니다.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민간이에요. 이제 중에 민간이에요. 아닌 것은 아닌 거 체크하고 또 긴 거 나오면 또 읽다가 들려. 또 이거 읽다가 2번 읽으면 또 문제를 까먹어. 다시 또 문제 읽다가 맨날 왔다리 갔다리 헛발질만 하는 겁니다. 딱 체크하세요. 민간 나왔네. 근데 아닌 거야. 정답 체크하면 5번이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우선하여 사회복지를 설치 운영할 수 국가나 지방자치는 대빵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의 우선에서 당연히 우선이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할 수 없다. 뭘 없어요? 있지. 대빵인데. 이것도 상식 아니에요. 인문학. 이걸 뭘 공부해요? 당연히 있겠죠. 참 설명하기도 거시기해요. 참 이거는 이게 저기 초등학교 2학년 정도도 알 수 있어요. 이거 문제 읽으면. 나머지는 이제 서비스죠. 서비스. 스키다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증진에 원활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노력해야지. 그렇겠지. 또 댓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지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성격 고쳐야 돼요. 그렇겠지 넘어가야 돼요. 참 뭐 갑자기 생각나는데 옷이 반짝반짝 빛나죠. 아내가 제가 우리 공지사항에 놀렸지만 제가 갑자기 막 당뇨 진단 맞지, 고혈압 진단 맞지, 고지혈증 진단 맞지, 뭐 여러 가지 막 진단을 받고 나서 몸이 막 아프고 그래서 강제 입원하고 태어나서 기분이 꿀꿀한데 아내가 이 옷을 찾았습니다. 여보, 옷 입고 좀 화려하게 다시 반짝반짝 이렇게 좀 기분이 업돼.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선물해 준 겁니다. 오늘 입고 촬영하는 겁니다. 업된 기분으로 물 건너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보이려고 이렇게 반짝반짝 기분이 지금 옷도 입어야지 뭐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행히 약을 잘 먹습니다. 약도 아직 밥 먹고 엄청나게 양 많이 먹어요. 제가 말씀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친구들하고 모이면 가끔 당구 치거든요. 당구 칠 때 밥 먹으면 친구들 다 약 먼저 꺼내요. 뭐 고혈압약, 당뇨약. 제가 흉 봤어요. 니들 왜 젊은 나이에 약을 먹고 그러니? 근데 제가 밥 먹으면 3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교만했죠. 결국은 무지한 거예요. 나는 약을 안 먹어도 돼. 건강한 거야. 건강검진도 안 해보고. 교만한 거죠. 교만의 대가를 치러서 지금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반대는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아직 초창기라 약을 많이 먹었더니 막 눈탱이도 붓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빨리 항상성을 유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강의의 존재감은요. 존재감이 느끼는 거는 여러분 합격이에요. 합격. 제가 합격을 못 시키면 강의할 의미가 없어요.
또 오늘 제가 좀 댓글을 읽어보니까 교수님 강의처럼 해야 되는데 성격이 안 고쳐지네요. 그렇거치 해야 되는데 그렇거치가 안 되네요. 아직도 불신이 생겨요. 저렇게 공부하면 합격이나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불신지옥 믿음 천국 믿음 합격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100%. 제가 장담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제 교육 방법을 듣고 불합격됐다. 저 사회복지사 강의 그만둡니다. 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합격도 못 시켜주는데 여기서 뭐하러 강의해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죄를 짓는 거지. 그냥 책 글씨 읽고 합격을 하던 말던 열심히 강의하고 이건 제가 죄를 짓는 거에 죄인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제 강의를 듣고 쉽고 간결하게 합격을 해야 제가 존재감이 있고 여러분도 제 강의를 듣는 보람이 있는 거죠. 그 제가 합격을 못 시켰다. 저는 바로 그만둬야 돼요. 그게 양심이고 그게 예의입니다. 100%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만약에 진짜 합격을 못한다. 제 강의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다짐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100% 정말로 자동 뻥뻥뻥으로 합격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합격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3번 들으면 벌써 합격의 기운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여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사를 제공하다. 당연히 그렇겠지. 보건복지 분야하는 사회복지사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당연히 마련해야겠지. 이걸 뭘 공부해요. 이건 사실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우선해서 해야 된다. 당연하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니까 대빵들이니까 사봉합니다. 결국은 글씨만 엄청나게 컸지. 글씨만 엄청나게 컸지. 아주 간단한 초등학교 2학년 문제예요. 이걸 뭘 공부해요. 사봉합니다. 반집합주의 이것도 겁나 쉬워요. 반집합. 집합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군대. 집합! 아주 군대 집합 징그럽게 해요. 아주 조금 실망하면 집합! 그지랄하고. 집합. 집합하면 자유가 없죠. 자유. 집합의 집합. 군대. 자유가 없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훈련이 힘들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군대에서 제일 힘든 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군대의 담벼락. 군대 담벼락. 정문에서 나오면 사회 공기가 틀려요. 저도 제가 이 성남 비행장에서 제가 헌병대 생활을 했습니다. 헌병대 생활하는데 휴가 때 딱 문 밖에 나오면 성남에 있는 공기, 자유의 공기가 좋아요. 좀 붕붕 날아다녀요. 기분이 좋아서. 근데 부대만 가면 산의 진미 맛있는 거 먹어도 아주 그냥 답답해요. 왜? 자유. 반집합주의예요. 집합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서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반집합주의 반대는 뭐예요? 자유주의다. 너무 쉽지요. 용어만 알면 너무 쉬워요. 자유주의예요. 그러면 반집합주의, 자유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것 자체는 평등이죠. 자유예요.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에 보면 자유주의. 그냥 시장 원리예요. 시장 원리. 돈 있으면 쓰고 또 돈 있는 사람은 비싼 것도 사 먹고 돈 없으면 못 쓰고. 근데 정부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평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이제 경제 이론에 보면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케인즈 학파에서 정부에서 웬만큼 이 균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원리를 알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서요. 아담 스미스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자유롭게 결정된다. 1,0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이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케인즈 학파는 그건 아니다. 만약에 임금이 2,000원이에요. 너무 싸. 그래서 정부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예를 들면 9,000원으로 옮겨라. 무조건. 이게 정부에서 관여했죠. 이게 케인즈 학파의 이제 이론이죠. 이런 것처럼 평등을 강조한 거예요. 평등. 그래서 자유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평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 태클을 걸어서 평등을 강조했다. 평등은 뭐예요? 자유주의가 아니라
집합주의자. 그래서 집합주의라고 생각. 딱 봐도 자유주의인가 아닌가. 평등은 공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은 아니다.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인문학 문제예요. 반집합주의의 반대는 뭐다? 자유주의다. 자유주의와 관계없는 것보다 평등이다. 그래서 자유는 이겁니다. 자유는 예를 들면 어저께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요즘 롤렉스 시계가 대박인데 롤렉스 시계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없대는 거예요, 시계가. 근데 중고가 3,000만 원이래. 중고가. 그러니까 1,000만 원에 산 사람은 2,000만 원 버는 거예요.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1,000만 원에 팔건 3,000원에 팔건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야 중고 3,000원에 팔면 안 돼. 중고는 무조건 500에 팔어. 그게 공평한 거야. 이렇게 평등을 주장한 거는 자유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갑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업무상재해요.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아닌 것은 장애 등급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에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등급은 인정 기준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온 거잖아요. 이건 딱 봐도 국어 문제 아니야. 장애 등급은 사고가 난 그 다음이니까 등급은 재해 인정 기준과는 관계가 없다. 리은 아니다. 출퇴근 재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이거는 업무상 출퇴근도 업무상이니까 업무상이죠. 장애 등급은 업무상과 관계없다. 너무 쉽지 않나요? 공부 겁나게 재밌어요. 알면 이게 진짜 참 해설도 하기가 할 게 없어요. 업무상 얘도 업무상 얘는 업무상 아니네. 국어 문제 아니에요. 이걸 너무 깊이 공부하니까 마치 이런 거죠. 도덕 문제도 어려울 시 도덕 문제도.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를 잘한다. 2번째 부모님을 만나면 인사를 잘한다. 3번째 화단에 꽃을 꺾으면 안 된다. 4번 화단에 오줌을 싼다. 그럼 답이 화단에 오줌을 싼다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해 또 분석가, 완벽주의자, 강박증 이런 사람들 화단에 오줌을 싸? 가만히 있어봐. 오줌도 거름이지. 화학 성분에 의해서 오줌도 거름인데 오줌을 싸면 물보다는 꽃이 더 잘 필 거야. 그렇지. 화단에 오줌을 싸야 돼. 그래야 꽃이 잘 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삑살이에요 이거. 너무 이렇게. 근데 의외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탑 체크 죽어도 안 해. 하려고 성격 고쳐야 돼요. 평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주인공이에요. 다음에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오는데 왜 엄한 걸 헛발질해요. 그래서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비례는 뭐야? 비례하는 걸 평등은 비례. 예를 들면 의료보험 많이 낸 사람은 아니 국민연금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고 이게 비례 아니야 비례. 비례는 결과의 평등이다. 뭘 결과의 평등이 비례의 평등이지. 그래서 비례적 평등은 공평과 관계 있고 결과의 평등은 수평. 똑같다 이 결과는.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다. 웃기지 마라. 비례의 평등은 공평 비례의 평등이다. 이해됐죠? 나머지는 이제 스키다시. 옳은 거지.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이다. 그렇지. 비례적으로. 드림 스타트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한. 그렇지. 드림 스타트. 드림. 꿈을 갖자 기회니까 기회죠.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겠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되면 열등처우의 원칙은 뭐예요? 열등처우의 원칙은 놀고 먹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받아야죠. 놀고 먹는 사람이 돈을 더 받으면 뭐하러 일을 해요? 그래서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그렇죠. 일을 해야 일하는 사람이 더 받아야 된다.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 공공부조는 뭐 얼마 준다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자상의 계층은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산술적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는 결과에 평등한 것. 그렇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준다. 결과 똑같이 주는 거니까 결과에 평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는 그냥 비례적으로 주는 거고 결과는 그냥 다 똑같이 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갑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급여 중 공공부조는 쉽게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장애인 연금이다. 장애인 연금은 공공부조다라고 하는데 보통 공공부조와 대비되는 게 사회보험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 국민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도와주지만 전적으로 100%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공공부조는 100% 도와주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간접 관여, 공공부조는 직접 관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편하죠. 그래서 공공부조 해당하는 거 장애보험, 상해보험 이런 걸 다 외우지 말고 그냥 장애인 연금은 공공부조가 아니다. 장애인 연금은 뭐예요? 사회보험이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 장애인 연금 째째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에 또 이런 것도 아주 골 때리기 어렵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다. 아주 골 때리기 쉬워요. 골 때리기 하니까 요즘 축구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가 겁나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공부해야 돼요. 공부도 골 때리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 추가 산입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요.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추가로 좋지. 만약에 저도 해봤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본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돈이 없어갖고 뭐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10년 동안 못 냈단 말이에요. 10년치를 지금 새로 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가로 산입하는 거죠. 이런 게 추가 산입이에요. 옳지 않은 거.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내가 10년 동안 안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낸 거 지금 낼게요. 나중에 타먹게. 근데 안 낸 거 내는데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는데 그럼 뭐하러 내요? 나중에 내지. 이게 자체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법도 없고. 추가 산입하면 뭐하러 지금 내요? 나중에 10년 동안 안 내다가 추가 산입할게요. 근데 나라에서 반 주세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 문제예요. 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이 뭐예요? 그건 몰라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옳은 거니까.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상병역 의무양 수행하는 경우는 가입기간을 그렇죠. 병역 의무로 할 때는 당연히 추가 산입해야죠.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12개월씩 추가 산입해 주는구나. 고용보험 이거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두는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년을 추가로 서비스를 더 준다 이겁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사용자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경우는 나오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연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내준다 이거. 만약에 고용보험을 들었는데 회사가 망했다든지 사장이 안 냈어요. 그럴 경우에는 2분의 1을 나라에서 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9번 문제 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들 간의 차별성. 사회복지 서비스가 나왔고요. 공공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차별 옳지 않은 거 찾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외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이전 관계이다. 사회복지 서비스하고 공공서비스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서비스고 공공서비스는 사회복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서비스니까 여기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뭘 쌍방적이에요? 같은 맥락일 수도 있죠.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요? 복지 서비스인데. 그래서 대가랑 급여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할 필요가 없다. 상식이죠. 용어만 하면 상식이에요.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서비스 이런 국가나 사회가 서비스하는 걸 뭐 이게 왜 쌍방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이지. 뭐 대가를 뭘 반드시 지불해? 공짜도 있지. 어우 너무 쉽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죠.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2차 분배해야 한다. 그렇구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그렇구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는 경우가 있다. 욕구 충족이에요. 그래서 욕구가 충족이기 때문에 금전적 충족이 아니라 그래서 2차 분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는 2차 분배다. 그래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 공시적 기구
당연히 공식기구죠. 그래서 욕구. 이건 조금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건 제가 추가 서비스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이 욕구를 주로 충족하는 비공식적 기구다. 이렇게 또 문제를 살짝 바꿉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비공식인가? 또 낚싯바늘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식적 기구다. 욕구 충족을 하는 또 한 꼭지 팍 잡으시면 되고요. 주인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쌍방적이 아니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주인공입니다. 10번 갑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 아동의 국외 입양. 입양은 국외 입양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 입양이지. 국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국내 입양이다. 포인트 잡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 대상 아동을 발견할 때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구나.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그렇고 이걸 다 상식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기본 이론서 내용이에요. 이런 기본 이론서 내용이 뭘 이렇게 중요해요. 스키다시를. 이건 스키다시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꾸 기본 이론서에 집착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공부하는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기본 이론서는 그냥 큰 개요를 훑어보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훑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는 어떻게 해요?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 포인트예요. 국외 입양이 아니다. 국내 입양이다. 이게 공부입니다. 이 공부 주인공을 모르고 맨 헛발질만 신경 써서 기본서 언제 나와요? 기본서 공부하고 싶어요? 기본서 차례 언제 나와요? 있으면 뭐예요? 별 중요하지 않은 거. 기본서 나오면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공부하면 안 돼요. 시청하는 거지. 그래서 시청하고 포인트가 공부입니다. 11번 갑니다.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 나왔네. 케인즈 경제이론. 그래서 아담 스미스 자유경제시장. 국가가 관여한다. 케인즈 경제. 이건 똑같아요. 그냥 경제 원칙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에요. 수요와 공급. 이것도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질이 아니라 우리 사진문고패에서 공부한 여러분들 진짜 땡 잡았어요. 이거 어디 가서 100번 공부 들어봐요. 그 말 갖고 이런 문제 나오면 또 틀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용어를 몰라서 그래요. 용어.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가. 참 저도 제가 지금 심한 소리 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커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부분이 용어 설명 안 해요. 맨 진도 나가기 바빠. 그냥 진도만 빼면 다 목적이 진도 빼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용어를 아는지 몰라. 그냥 진도만 빼면 끝이야. 월급 받으면 끝이고. 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 다 배웠어요. 수요와 공급 다 배웠어요. 수요가 공급 알아 몰라. 당연히 알죠.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그럼 뭐요? 뭐요? 수요 거시기 있잖아요. 수요 그거 있잖아요. 공급은 뭐요? 공급 그거 있는데? 이거 뭘 아는 거예요? 들어본 거지. 공부는 100번 들어야 소용없어요.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수요. 수요가 뭐예요? 사고 싶은 마음. 간단해요. 사고 싶은 마음이에요. 공급. 팔고 싶은 마음. 얼마나 쉬워요. 수요. 똥가방. 루이비통. 내가 똥가방을 사고 싶어. 그럼 똥가방에 대한 수요가 있다. 샀어. 월급 주고 딱 똥가방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 별로 마음이 안 좋아. 이걸 또 중고로 팔고 싶어. 아, 이건 공급이 있다. 그래서 나는 500 받고 싶어. 근데 얘는 300에 사고 싶어. 그럼 반등해서 400에 우리 거래하자. 이 가격 아니에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가격이죠. 얼마나 쉬워. 근데 수요가 사고 싶은 마음이 유효하다 이거예요. 유효. 즉 내가 저 똥가방 내가 언젠가는 사고 싶을 거야. 내가 사고 말 거야 라고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 이게 잠재 수요죠. 근데 지금 돈이 있어. 지금 돈이 살 수 있어. 돈이 유효해. 이걸 뭐라 그래요? 유효 수요예요. 유효 수요는 뭐예요? 살 돈이 있다 이거죠. 똥가방을 살 돈이 있다. 지금 현찰이 있어. 이게 유효 수요예요.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살 거야. 잠재 수요죠. 쉽잖아. 사고 싶은 마음, 수요. 팔고 싶은 마음, 공급. 얼마나 쉬워요. 그럼 답 나왔네요. 소득이 증가하면 자, 소득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저축이 감소해. 여기서 이 케인즈 학파는 총수요를 중요시하는 거야. 수요, 살 돈이 있어서 그 살 돈 갖고 물건을 살 돈 있으면 당연히 사야죠. 똥가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이 감소하고 살 돈 있으면 똥가방 사고 싶으니까 저축은 감소하죠. 투자의 감소. 살 돈이 있는데 뭐하러 투자를 감소해요? 진로해야지. 똥가방 사는 게 뭐예요? 투자지. 그래서 투자의 감소. 웃기지 마라. 똥가방 진로해야지. 돈이 있는데. 그래서 투자의 증가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저축하지 말고 똥가방 질르자. 쉽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나머지들은 이제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 살 돈이 올라간다. 살 돈이 감소하면 경기 불황이 가져오고, 소득이 여기다가 유효수가 감소하면 이러면 또 대가리가 복잡해져. 저게 또 뭔 소리야? 경제는 나 몰라. 그러면 살 돈이 감소하면 경기 불황이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하지. 왜? 살 돈이 없으니까. 살 돈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황되고 투자가 증가한다. 왜? 살 돈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유효수요는 살 돈.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공부 겁나게 재밌지 않나요? 미치도록 재밌지 않습니까? 12번 갑니다. 킹돈, 쓰레기통 모형. 또 웬 또 쓰레기통이 나와. 그래서 킹돈인 또 킹돈 KINGDON 개토레 이거 외운 사람 아주 미친 거예요.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이름도 참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쓰레기통 모형은 뭐냐면 간단해요. 이거예요. 이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쓰레기통 모형 진짜로 참. 어떤 문제의 우연한 해결이에요. 문제가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 쓰레기통을 이제 영어로 캔이라고 그래. 캔 쓰레기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문제 해결책이 있고 뭐 참여자가 있고 이 참여자가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할 기회가 있어. 이 네 가지죠. 그러면 쓰레기통의 우연한 해결의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문제, 2번 해결책, 3번 선택기회, 4번 참여자, 5번 쓰레기. 그럼 답이 쓰레기겠죠. 이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4개 외우세요. 이건 문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과 그다음에 참여자와 참여자의 선택 기회들이 서로 우연처럼 어우러서 어떤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응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집합체가 만들어지는데 우연처럼 이것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이루어지더라. 이게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밥통도 아니고 쓰레기통. 그래서 옳은 것으로 나오면 이제 이해 갔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조직이 들어가야 돼요. 체계가 들어가고 기억이 틀리네요. 정책 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을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체계적인 게 이런 것들이 4개 가지가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서 우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조직이에요. 우연한 조직. 사회학자 크럼볼츠가 생각이 나네요. 크럼볼츠 진로 문제는 계획된 우연이다. 우연처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계획하에서 진로가 우연처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문제 해결 과정이 어떤 쓰레기통 안에서 4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연처럼 조직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또 우연히의 우연인가요? 노래가 생각나네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오케이, 우연히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마찬가지죠. 쓰레기통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연히 조직이 됐다. 무엇이 4가지 요인들이 문제와 해결책과 또 선택의 기회와 또 참여자들이 나온다. 그래서 체계적이 아니라 우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쭉 나머지는 그렇죠. 참여자 나왔네요. 오케이. 또 정책 대안들이 우연히 연결되었다. 또 결합되었다. 이런 겁니다. 13번 갑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생협, 생활협동조합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거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 사업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이다. 사회적 기업은 복지 시설이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 만들어서 물건도 팔고 하는 기업이지
복지관처럼 하는 복지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복지시설이다, 복지시설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뭐 그냥 생활협동조합 같은 영리 목적, 뭐 비영리 목적, 영리 목적이죠. 사회적 기업. 영리 목적도 있고 비영리 목적도 있고 그런 거다. 사회적 목적 달성해서 시장에서 영리를 주로 그렇죠. 물건 파는 거니까요.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자발 공동체, 협동조합, 뭐 생활협동조합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14번 갑니다. 사회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 서비스가 있고 사회 복지 서비스 같은 맥락입니다. 옳은 것은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당연하죠. 사회 서비스는 사회적 욕구 충족이다. 찌찌뽕 끝.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5번 갑니다. 아유, 그냥 밥 먹고 지금 커피 한 잔을 먹었더니 막 트립이 계속 쭉쭉 올라와 참자가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엔진 하면 또 한 10분 또 연결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몰래 지금 트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연대 뭐예요?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고대도 아니고 연대네요. 사회적 고대가 섭섭하겠어요. 연대가 나왔네요. 개인과 사회 간의 이해 대립 현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무슨 사회적 연대가 개인이 뭐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 이거는 이 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다. 개인과 사회 간 이해가 틀리면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면 이게 미친 나라지. 그래서 아니다. 나머지 심시합들 읽어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6번 갑니다. 사회복지정책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보세요. 만약에 연대 나오면 답이 1번이에요. 똑같습니다. 16번 갑니다.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필요를 이유를 사회정책의 평가예요. 평가하려면 뭐예요? 좋은 거 같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당연히 얻으려고 평가하죠. 기존 정책의 개선을 필요한 정보를 얻기 당연히 얻어야죠. 정책의 정당성 근거를 당연하죠. 정책 평가에서 형성 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을 하려면 평가해야죠. 모두 다 옳다. 끝. 너무 쉽죠. 17번 갑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사회보험은 국가에서 관여하는 것. 민영보험은 민간에서 하는 것. 옳은 것은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 사회보험의 보험료의 가장 특징은 뭐라겠습니까? 딱 나오면 여러분이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이게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이게 사회보험이고 민영보험은 민간에서 하는 치과보험. 그래서 막 이제 뭐 홈쇼핑 많이 나오죠. 치과보험 보장성 5가지 하신다. 정말이야 보장해줘? 뭐 그래서 보험 가입하는 이 민영보험이에요. 홈쇼핑 보험 가입 민영보험.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마찬가지죠. 국민연금 뭐예요?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이 적게 받죠. 개별적 공평성. 건강보험은 적게나 많이 내나 똑같이 병원 와서 치료받아요. 사회적 초치성 끝. 오케이 아름답다. 18번 갑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험 했죠. 사회보험 뭐라 했습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부조 나라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그래서 나라에서 공짜로 돈 주는 거. 정답 디귿 미음이 옳지 않은 거. 디귿 미음이 옳지 않은 거예요. 권리성. 여기가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뭐예요? 국민연금. 공공부조는 나라에서 공짜로 돈 주는 거. 권리는 내 돈 내가 주니까 내 돈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추상적인 약함 권리. 웃기지 마라. 내 돈 내가 받아야 되니까 추상적인 약하면 안 되죠. 내 돈은 내가 받아야지. 구체적으로 강함. 이게 구체적으로 강함. 왜? 내가 돈을 쓰니까. 이게 사회보험이죠. 공공부조는 그냥 나라에서 돈 주니까 추상적인 약함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특징. 사회보험 뭐요? 내가 나중에 받으려고 지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이죠. 공공부조는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재난보험금, 지원금 준다. 끝나고 주는 거잖아. 사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읽어보면 되고요. 대상적 보편지는 다 주는 거. 선별지는 나눠주는 거. 19번 갑니다. 빈곤 또는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이 로렌츠 곡선 나오죠.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직 0으로 가서 이 수직인 상태가 평등 상태다.
그래서 이게 로렌츠 곡선이죠. 수직으로 올라갈수록 평등이다라고 하는 거죠. 배웠죠. 그래서 0부터 해서 1까지다. 그래서 0이 가장 평등이다. 1이 가장 불평등이다. 여러분 강의할 때 기억날 겁니다. 그럼 답 나왔죠. 이런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제가 이거 기출을 설명할 때 했습니다. 로렌츠 곡선은 이런 모양인데 1로 갈수록 평등이다. 완전성을 추구한다. 이 금액은 1자다. 0으로 시작한다. 1이 가장 불평. 이거 강의했어요. 기출에 나왔어요. 그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진위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은 뭘 평등이요? 가장 불평등이지.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뭘로 들여도 맞출 수 있잖아요. 사실 이 강의 들으면 이런 강의 들으면 100점 맞을까 봐 걱정돼요. 사실 너무 100점 맞으면 우리 사회복지사 인간비가 없어요. 제발 좀 100점 맞지 말고 한 5개 정도는 틀려야 돼요. 과목별 5개씩은 틀려줘야 아름다운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데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에는 소득. 그렇죠. 가로축에는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쭉 나오고 세력적인 각 인구의 소득수 이런 것들이 해서 서로 올라간단 말이야. 쭉 나오는 거고.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인구, 소득 이런 것들이 표현이다라고 하고요. 10분의 100분의 1에서 수치가 클수록 평등한 상태이다. 5분이 100분의 1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하다. 5분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 20에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구분한 다음에 얘하고 첫 끝발과 마지막 끝발을 딱 퉁쳐갖고 계산하는 거. 이럴 때는 가장 작은 게 평등하고 10분위는 10 할 때는 가장 큰 게 평등하고 그래서 10일 때는 10분위는 가장 큰 게 평등하고 5분위는 가장 작은 게 평등하고 외우면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빈곤율은 빈곤 인구와 전체 인구 차지하는 그렇죠.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10분위는 수치가 가장 큰 게 평등이고 5분위는 가장 작은 게 평등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만 원 이하 수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나라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차상위는 소득 인정의 기준. 옛날에는 최저생계비였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중위소득이에요.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위소득은 2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라 그냥 쉽게 100만 원이다 라고 정했어요. 이 100만 원의 중위값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 100만 원. 중위소득의 100분의 1씩. 100만 원이 중간인데 수입이 50만 원이에요. 돈은 벌긴 벌죠. 이 50만 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에요. 그래서 중위값의 100분의 50인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100분의 50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가 있어요. 생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비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100분의 50까지 됐어요. 100분의 50이. 이게 차상위 계층이에요. 근데 100만 원이 평균인데 돈을 너무 못 벌어. 30만 원이 못 벌어요. 이 30만 원이 못 버는 이게 생계비. 이런 사람은 생계비를 지원해야 된다. 해서 생계비는 100분의 30이다. 의료비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 어떤 사람? 100분의 40까지 버는 사람은 의료비까지 지원한다. 주거비는 100분의 45까지는 주거비도 도와줘야 한다. 교육비는 100분의 50. 그래서 까지도 교육비를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분의 30까지는 생계비죠. 생계급여는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다. 주거는 뭐예요? 집이죠.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부이죠. 집은 국토부에서 관할한다. 교육급여는 뭐예요?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거죠. 그래서 생계비, 의료비는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주거급여는 국토부 관할이고 교육비는 교육부 관할이다라고 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기준 소득의 100분의 30, 100분의 30은 뭐예요? 생계비죠. 그래서 교육비는 100분의 50이에요. 그래서 교육비가 가장 높아요. 선정 기준이 가장 높은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교육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거비는 100분의 4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의해서 위탁해서 실시할 수 없어요. 왠지 그럴듯해요. 그런데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 예를 들면 애를 못 키워요. 너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위탁시설에 맡겼단 말이야. 타가시설이나 맡겼으면 이 타가시설에서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타인에게 가정에서 위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생계를 할 수 없는 가정에서 타가시설이나 위탁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위탁시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갑니다. 재분배 프레토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프레토 재분배 이거는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 또는 완전 효용. 완전 효용을 파레토 이상형이라고 그래요. 즉 하나의 국민 경제에서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분배하는 게 이게 파레토 법칙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이건 공산주의죠. 이건 이상향이에요. 근데 이럴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다 망했잖아요. 왜?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파레토 효율성의 정의상 소득 재분배는 매우 효율적. 소득 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웃기지 마라. 얘는 이상적이다. 현실하고는 동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22번 갑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이 장기 요양기관이에요? 아닌 것은 노인 요양병원은 그냥 의료시설이에요.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이 아니라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다. 그래서 한 꼭지 빡 잡으면 된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 외워요. 장기 요양기관은 노인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 요양 이거 외워요. 헛발질이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오니까 노인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이지 장기 요양기관은 아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부입니까? 24번 갑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르는 것은 옳지 않은 거를 체크하면 되겠죠. 디귿이네요. 아 여기죠. 3번 기역 디귿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기역 디귿은 옳고 니은이 아니네요. 니은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차이가 없다. 왜 차이가 없어요? 돈 내는 게 틀린데 돈 받는 게 정규직 비정규직이면 돈 받는 게 틀린데 차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차이가 있다. 나머지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심심할 때 읽어보면 되겠죠. 비정규직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 자본 형성 기회를 준다. 그렇구나. 비정규직 근거원인은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일 또한 노동의 유연성 증가가 포함됩니다. 그렇구나. 이건 뭐냐는 거예요. 노동시장의 유연성, 비정규직. 그러니까 그냥 국가에서 알아서 해. 그냥 뭐 직원들 뭐 정규직 하던 보너스를 주든 안 주든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죠. 그래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거 비정규직의 증가. 비정규직의 고용은 노동자의 인적 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 당연히 줄이겠죠. 예. 인적 자본 형성은 뭐예요?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스펙의 스펙. 스펙 형성해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다 뭐 스펙이 있거나 다 비정규직이면 누가 하려고 그래요. 스펙 좋은 열심히 있고 여러분들 지금 스펙 살라고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 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적 자본 형성 기회를 줄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갑니다. 확정급여 이것도 이런 거 나오면 또 울렁증인데 간단해요. 확정급여 연금이다 그러면요. 연금, 확정기억식 연금. 용어만 알면 용어가 안 되면 이 용어를 모르면 1년 동안 공부해도 합격은 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노력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확정급여는요. 급여 예를 들면 퇴직금이라고 얘기합시다. 퇴직금. 확정급여 퇴직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퇴직금을 받는 거예요. 내가 퇴직할 때 내 월급에 뭐 몇 프로는 퇴직금을 딱 확정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 퇴직금 받아요. 이건 확정급여 연금이에요. 근데 이제 맡겨놓고 굴려요. 뭐 주식 펀드에 넣어갖고 그래서 펀드가 잘 들어가면 퇴직금을 더 줄게. 내가 확정 기여
내가 기여해 줄게. 내가 기여해줘 갖고 더 불려주면 그만큼 너한테 더 주고 남은 거 내가 또 먹을게. 이런 거 주식 펀드죠. 이런 것도 참 그래요. 이거. 돈 놓고 돈 먹게요. 대신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퇴직금 깎을 거야. 이거예요. 이해가 됐죠? 오른 것. 기억 니은이 오르네요. 그럼 아닌 걸 볼게요.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서는 투자 위험에 대해서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 확정급여는 딱 결정됐어요. 퇴직한 다음에 2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없죠. 그래서 투자 위험에 개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죠. 왜? 정해졌으니까. 확정기여식 연금제도에서는 물가상승, 경기 침체 등의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확정기여요. 기여는 물가가 오르고 이자가 오르고 수익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산 대응에 장점이 있는 건 확정기여가 아니라 확정급여죠. 안전빵. 그래서 안전하다. 확정급여. 위험 있다. 확정기여. 확정급여 기여연금의 재정은 완전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에 다양하죠. 돈 놓고 돈 먹기. 확정기여식 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 투자수익, 그렇죠. 투자수익, 돈 놓고 돈 먹기. 이 용어만 알면 되게 재밌어요. 확정기여식 돈 놓고 돈 먹기. 확정급여식 안전빵. 너무 쉽지 않나요? 25번. 즉 3교시 가장 어려운 과목인데 이렇게 쉬워요. 나머지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예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워요. 누워서 떡 먹는 것도 힘들어요. 25번 갑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요. 왜 개입해요? 뭔가 안 좋으니까 개입했겠죠. 외부 효과도 있겠고. 외부 효과가 있으면 뭔가 개입을 해야죠. 그게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비대칭. 뭐가 대칭이 안 맞아. 개입을 해야겠죠. 역선택. 뭐가 잘못 들어가. 개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 개입한다. 끝. 이렇게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3교시의 정책론이 이렇게 쉬우면 그 다음 과목 행정론은 또 너무 쉬울 것 같지 않나요? 자, 또 얼마큼 쉬운지 또 행정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26번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이에요. 상식 인문학 문제죠. 정답 체크하면 조직 성과의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조직이나 개인이나 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에는 조직 차이가 있고 개인에는 개인 차이가 있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과학도 아니고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다. 조직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명이 쉽지 않다. 오케이. 한 꼭지 빡 찍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27번 갑니다.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추세. 요즘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추세가 뭐냐 이거예요. 옳지 않은 것. 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생활시설은 시설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생활시설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이용시설이죠. 복지관이라든지. 그래서 이용시설이 더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읽어보면 상식이죠. 예를 들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한다. 그렇겠지. 영리기관 전달체계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겠지. 공공성 강화망으로 전달체계가 그렇겠지.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28번 합니다. 관료제. 관료제 하면 뭐예요? 관료제. 그냥 쉽게 공무원, 철밥통, 탑 나왔죠. 옳은 것, 니은, 디귿, 리을이다. 기업, 조직 내 권위는 수평적. 공무원이 수평적인가요? 수직적이죠. 과장님, 부장님, 그래서 수직적이죠. 그래서 수평적 땡 수직적이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운영에서 구성원 개인의 사적 감정은 배제된다. 그렇겠죠. 철밥통이니까. 공무원 조직이에요. 당연하죠. 너무 쉽지 않나요? 29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조직 구성원의 비공식 집단. 비공식 집단은 뭐예요? 친목단체, 개모임, 친목단체, 인간관계를 중요하셔. 언니 왔어, 오빠 왔어, 도시락 싸갖고 왔어. 인간관계 이론이다. 끝. 비공식 집단 인간관계 이론. 30번 갑니다.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뭘 참여할 수 없어요? 사회적 기업은 뭐예요? 사회적 기업, 생협, 생활협동조합. 물건 싸게 팔잖아요. 좋은 물건. 사회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죠. 그래서 당연하죠. 나머지 심심할 때 읽어보면 됩니다. 31번 갑니다.
행렬 조직에 관련 행렬 조직이 뭐냐라고 행렬 조직 처음 나온 문제거든요. 행렬 조직은 딱 단순해요. 수평과 수직이 있으면 수평 관계는 뭐예요? 협력이죠. 서로 수평적으로 협력 관계. 수직은 뭐예요? 수직은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인데 행렬 조직에서는 뭐냐? 조직의 직무를 서로 분업한다 이거예요. 직무끼리 분업. 그래서 시청 가면 여기 뭐 수도과도 있고 여긴 전기과도 있고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분업해서 협력한다. 이게 수직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수직적 조직이 행렬 조직이다. 그래서 직무는 분업하고 또 수평은 협력이다. 그래서 정답 4번이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으면 나머지 보면 더 헷갈린다는 소리예요. 나오면 이거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저도 대학에서 한 7년 정도 강의했었거든요. 대학 교수를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할 것 같아요? 안 통해요. 왜냐하면 꼴통들이 많아요. 꼴통들이. 대학 교수들 꼴통들 겁나게 많아요. 지가 공부한 건 맞아요. 지가 공부한 거 말고는 다 꽝이에요. 공학 박사는 공학 얘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젬병 꽝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에 편협된 사고가 많아요. 하나에 편협된 사고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얘기만 해요. 남을 수용할지 몰라. 지 말만 맞아, 지 말만. 그리고 관계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지가 배운 지식. 예를 들면 융에 대해서 나왔다. 융. 프로이드 융에 대해서. 그러니까 융학파는 융 얘기만 해. 심지어 구두 닦는 융까지 얘기해. 이게 아무 필요 없어요. 융이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건데 분석 심리학, 무의식을 분석했대. 뭐 이렇게 포인트 잡아야 되네. 융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까지. 이거 알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안 돼요. 이거 다 분석하면 진해예요. 진해 분석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행렬 조직 나오면 분업이다. 분업. 수직은 분업, 수평은 협력, 분업과 협력 관계다. 이게 행렬 조직이다. 끝. 아름답지 않습니까? 32번 갑니다. 조직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집권화, 중앙집권, 지방분권, 상식이죠. 집권화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집권화는 뭐예요? 지시 내리는 건데 무슨 자발적이요? 그래서 자발적 삑사이다. 분권화가 자발적이죠. 33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옳으네요. 사회조직의 환경, 좋은 말이겠죠. 그래서 인구사회학적 조건은 사회 문제와 욕구를 가늠할 수 있겠나? 그렇겠지. 빈곤이나 실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정책 수립과 실행에 영향을 그렇겠지. 과학기술 발전에 그렇겠지. 조직에 미치는 그렇겠지. 이상한 답 아니면 맞아요. 만약에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떡볶이를 먹어야 한다. 뭔가 이상하죠. 이런 거 아니겠죠. 상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34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예산에 준한다. 즉 이사회에 통과를 안 됐지만 예산에 준하는 범위다. 그냥 예산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럼 아닌 건 뭐예요? 여기서 예산과 관계없는 건 뭐예요? 한국 사회복지 회비까지도 무슨 준 예산에 들어가요. 회비는 지들이 알아서 내는 거지. 그래서 회비는 아니다. 그래서 회비는 아니다. 끝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35번 갑니다.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게 복잡하죠. 이런 문제 아주 잘 나오는데 이런 문제일수록요. 포인트만 잡으면 돼. 답만 보세요. 퀸이 경쟁적 가치 리더십에 의하면 동기부여형. 동기부여형은 뭐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목표 달성은 칭찬보다는 뭐야? 명령이에요. 그래서 목표 달성은 조지는 거. 좀 표현이 좀 심했나요? 하여튼 어차피 이해하면. 목표 달성은 조지는 거. 동기부여는 칭찬해주는 거. 서로 반대죠. 그래서 상반된 가치를 추구한다. 오케이, 그렇다. 이해 갔고요. 너무 쉽지 않나요? 나머지는 이제 블레이크와 머튼이 관리 격자 이론 알죠? 관리 격자 이론에서 쭉 여기는 인간 중심이고 여기는 과업 중심이다. 그래서 여기는 과업이 짧고 인간 중심이다. 그래서 나오죠. 이런 게 뭐예요? 일구죠.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인간 중심도 높고 과업도 높고 구구죠. 구구.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주는 일구가 아니라 구구다. 일구구는 뭐예요? 일.
인간은 짧고 구 과업은 높고 일중독이네. 일중독. 일구는 일중독이다. 피틀러의 상황 이론에서 의하면 상황의 호의성이 모두 분리하면 리더가 인간 중심 행동을 해야 효과적이다. 상황 이론에서 상황의 호의성이 모두 불리한데 뭘 인간 중심으로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에 의하면 구성원의 성수가 낮을 경우 구성이 성수가 낮는데 어떻게 유임을 해요? 높을 때 유임하는 거죠. 상식이잖아요.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하면 변화적 리더는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못할 때는 벌을 주고 욕구와 보상은 거래제 거래. 그래서 이건 거래적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이다. 뭐 이렇게 한번 큰 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안 나오는 건 패스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똑같이 찌찌뽕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시고요. 퀸의 경쟁력 가치 리더십의 4개의 기능적 요인이니까 이것도 문제 만들기 좋겠죠. 그래서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잠재성, 잠재력 이 4가지가 기능적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퀸의 일반 행위 체계의 4가지 기능적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뭐 떡볶이가 집어넣으면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잠재성 아닌 게 답이겠죠. 36번 합니다. 다음 가로에 들어갈 맥컬리 랜더라면 맥컬리 랜더의 성취 이론은요. 3가지입니다. 친교, 권력, 성취다. 그래서 친교, 권력, 성취는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 이거 문제 잘못 냈어요. 잔머리 굴린 사람들은요. 잔머리가 빠른 사람들은 이거 공부 안 해도 2개 거저 먹고 들어가요. 정답. 맥클랜드 또 나왔네요. 이 사람 아주 맥클랜드 좋아하나 봐요. 서울랜드도 아니고 에버랜드도 아니고 맥클랜드네. 맥클랜드 성취 이론에 의하면 성장 욕구, 관계 욕구 없잖아요. 여기 보면 다 맞잖아요. 친교, 권력, 성취지. 성장, 관계 욕구는 없다. 벌써 답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거를 빨리 눈치껏 잡아야 되는 그냥 들이딱 공부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는 최상위 가칭이 자아실현이다. 그렇죠. 그래서 메슬로.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맨 상층이다. 알파포 ERG 이론, 그렇죠. 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생리적 욕구, 그래서 존재, 관계, 성장, 존재, 관계, 성장 3가지 범위로 왔다. 허즈버그 동기 위생이다. 그래서 환경과 관계 있는 거 위생 이론, 뭐 동기 그 자체 동기 이론. 아담 스미스 공평 이론, 형평 이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갑니다. 사회복지 인력의 인적 자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니까요. 소지는 일반적으로 열성적으로 하고 침체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관심이. 연애도 마찬가지죠. 연애 열정적으로 하다가 또 침체기를 걷다가 쟤는 아닌 것 같아 좌절하다가 쟤 아웃 무관심. 그래서 이렇게 소지는 연애의 과정과도 같다. 나머지 볼 거 없더라. 39번 갑니다. 나머지 공부 없는데 꼭 이런 거 직무 만족은 조직 목적 부정적 역할 이런 것도 써서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39번 갑니다. 이런 거 쓸 시간에 예를 한 번 더 쓰세요. 39번 갑니다. 다음에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인적 자원 방식은 인적 자원 직무 나왔네요. 분류한대요. 직무를 분류하세요. 왜? 분석하려고 직무 분석. 끝. 40번 갑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 수립 원칙으로 옳은 것은 세입과 세출 모든 예산에서 계산. 그렇죠. 들어오고 나가는 건 같이 계산해야죠. 그래서 같이 계산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라고 보고요. 이것도 사실 몰라도 되는데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개시 전이죠. 수지 균형을 맞춰 흑자 예산. 흑자가 예산이 아니라 균형 예산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 참 잘못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예산. 이 회계, 분석, 이런 거 나오면 또 아주 골 때리는 사람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잘못 배워서 그래, 학교 다닐 때.
수지 뜻도 모르니까 맨날 무조건 수지가 뭐요? 회계연도가 뭐요? 그러니까 맨날 나는 몰라요. 미쳐버리는 거죠. 수지 맞다 그러면 수지를 때렸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지 맞다는 뭐예요? 수지는 수집의 약자. 지는 지출의 약자예요. 수입과 지출이 똔똔됐다. 서로 딱 맞았다. 딱 맞은 걸 뭐라 그래요? 균형이 맞았다. 이걸 수지 맞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야, 나 오늘 수지 맞았어. 그러면 나 땡 잡았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육이라는 게 잘 배워야 돼요. 나 오늘 수지 맞았네. 뭔가 나한테 이익이 생겼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 가게. 이익이 생긴 게 아니라 균형이 맞은 거예요. 수입과 지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이 서로 찌찌뽕 잘 맞았다. 이게 균형 예산이에요. 흑자 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수지 균형은 수지 맞았으니까 흑자 되겠지. 이렇게 해서 삑사리 나는 겁니다. 회계연도 뭐 1월 1일부터 뭐 12월 30일까지. 예산에 집행된 즉시는 아니죠. 뭐 심의 의견 집행 후 즉시 심의 의견을 뭐 시간을 더해 둘 수도 있겠죠. 41번 갑니다. 페러시라만 등 뭐 또 영어 나왔네 복잡한 사람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지가 다 써 있어요. 서비스의 질적 측정에서 그래서 퀄리티의 약자예요. 서비스의 퀄리티. 서비스의 질이죠. 질. 아닌 것은 중립성은 아니다. 중립성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요거는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차원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신뢰성, 확신성, 유용성, 공감성, 그리고 반응성이다라고 해서 신뢰성, 확신성, 유용성, 공감성, 반응성. 그래서 5가지 외우십시오. 외울 때 그렇죠. 잔머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잔머리가 필요해. 공부할 때. 공유 나왔네. 공유. 오케이. 공유. 공유의 반이에요. 공유반은 공유가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겼으니까 얘네 반은 확신이 있구만. 왜?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공유반 확신 이렇게. 공유의 반은 확신이 있다. 왜?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공유. 그래서 왜요? 공감성, 유용성. 그래서 반응성, 확신성, 또 신뢰성이다. 라고 공유반 확신이라고 보시면. 나는 공유 싫은데요? 그럼 얘를 바꾸면 되겠죠. 반공유 확신. 이렇게 알아서 공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공유반 확신, 공유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공유 확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 갑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원리의 내용과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체크하고요.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그래서 홍보하는 건요. 접근을 쉽게 하려고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접근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접근성에. 이 통합성이라는 것은 보통 자원을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유용하게 연계한다. 그래서 왜? 자원을 통합하는 겁니다. 잘 써먹으려고. 자원 연계는 통합성이고요. 홍보는 접근성이다. 충분성, 양을 증가시킨다. 충분하게. 연속, 중단 없이. 또 치매 예방 서비스 비용을 낮춘다. 왜? 그래야 접근 쉬우니까. 치매 예방 서비스의 불만사항을 파악 절차를 마련한다. 불만사항. 왜? 책임지려고. 이건 별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사항 파악 절차를 마련한다. 왜? 책임져야 되니까. 불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책임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갑니다. 다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나옵니다. A 지역자활센터의 대상자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 직원을 신규 채용, 인사와 관련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스태핑이라고, 스태핑. 인사, 채용과 관련된 건 스태핑이라고 한다.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사정 상담하여 취업 방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건 뭐예요? 사례관리죠. 사례관리했다. 몇몇 대상자들을 A센터 취업 성공률을 낮출 것이라 보고 몇몇 대상자들이 취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들이 안 좋으니까 얘들을 빼버릴 거야. 다른 데를 보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좋은 남자만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크리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이 클라이언트가 별로 속된 말로 하면 마음에 안 든다. 다른 데 보내. 이렇게 하는 걸 크리밍이라고 합니다. 크리밍.
이를 요청하였다. 의뢰했죠. 그래서 서비스 과활동은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43번 갑니다. 사회복지기획과 관리비과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책임 행렬표는 목표, 활동, 책임 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요게 주인공입니다. 이 문항이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항을 3번 정도 반복해야 됩니다. 책임 행렬표는 목표, 활동, 책임 유형을 구성원별로 제시하였다. 잘 행렬한 거죠.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감자 줄거리, 서비스 덤입니다. 그래서 PERT죠.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기법에서 프로그램 검토 관리기법에서 최초에 시도된 프로그램 관리에는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다. 임계통로, 간트 차트는 임계통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유용하다. 간트 차트는 보통 활동 유형입니다. 그래서 월별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기법이 간트 차트입니다. 그래서 활동 유형이기 때문에 임계통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유용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사례 모델링이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이용률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례 모델링은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번 갑니다. 논리 모델을 적용해요. 치매 부모 부양 가족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프로그램 완화 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에요. 옳은 것을 모두 보시오. 기역, 리을이 옳은 거네요. 틀린 거는 니은, 디귿이고요. 틀린 거 먼저 체크하겠죠? 프로그램 참여자의 스트레스를 완화. 스트레스가 완화됐대요. 이건 뭐예요? 좋은 영향,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건 그래서 성과죠, 성과. 상담자 전문 상담 전문가 10인을 뭐예요? 투입한 거죠, 투입. 그래서 이건 투입이다라고 보시고요.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에서 비용 1,500만 원을 투입했죠. 이건 사람을 투입했고, 이건 돈을 투입했고. 성과, 치매 부모 부양 가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이건 좋은 결과죠. 성과다라고 하고요. 참고로 산출이라는 말은 총 프로그램의 총 시간이에요. 시간. 프로그램의 총 시간이 나오면 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번 이건 기본 상식이죠. 사피 자다가도 나옵니다. 포함되지 않은 건 성과는 아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가격, 촉진, 촉진 프로모션 홍보라고도 합니다. 유통, 상품, 성과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47번 갑니다.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합니다. 간단해요. 평가 지표에만 충족에만 하죠. 평가 지표. 이거 뭐예요? 평가 지표가 기준이죠. 기준. 평가 지표 기준 행동이다. 그래서 평가 지표 기준 찌찌뽕 끝. 나머지들은 이제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옴부즈맨은 독주를 맡기는 일종의 행정감찰관 제도인데 레드 테이프, 문서화. 그래서 공부할 때 맨날 노트 정리하고 정리하는데 6개월 걸리고 또 지우는데 6개월 걸리고 문서 이런 사람이 강박증, 문서주의, 문서 이런 건 레드카드예요. 공부할 때도 그냥 발락 누워서 하세요. 발락 누워서 공부를 뭘 목욕제기하고 다 책상에 앉아 그럴 거 없어요. 발락 누워서 그냥 오케이. 평가 지표 나왔네. 지표가 기준이지. 기준이네. 정답 4번 아주 좋아. 끝. 나머지 레드 테이프는 몰라도 돼. 레드 테이프인지 무슨 블루 테이프인지 몰라도 돼. 이렇게 모듈이라도 나는 몰라. 그냥 이런 거 나오면 평가 지표 너무 기준이네. 공부하면 너무 재밌잖아요. 이 문제가 시험 볼 때 똑같이 나와요. 평가 지표 나왔네. 기준 행동 찌찌뽕 행복하잖아요. 48번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하는지. 혹시 옴부지맨 진리기도 아니고 옴부지맨 나오면 어떡해. 불신지요. 이런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척척 다 외우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 맨날 무슨 공부 어렵다고. 뭘 어려워요. 나올 것 뻔한데. 사회복지사 1급 쉬워요. 나올 것만 공부하면. 진짜 맘만 먹으면 한 달 공부만 붙고 2달이면 조금 촉박하게 붙고 널널하게 그냥 놀면서 3개월이면 합격입니다. 뭘 이렇게 공부 많이 하려고 그래요. 100점 맞는 시험도 아닌데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사회복지평가 기준과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르게 연결을 찾으면 절차나 규정 준수의 여부에 대한 절차나 규정 준수를 뭐예요? 절차를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절차를 과정이라고 한다.
공부할 게 뭘 있어 이걸요. 그렇지. 과정은 절차지. 끝. 이 초등학교 진짜 눈높이 국어 문제지. 국어. 바르게 이제 평가 기준과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건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의 측정, 영향력이죠. 효율성은 뭐 효율성은 비율에 따라 좋은 거, 효과성은 결과에 따라 좋은 거. 또 인구의 형평성, 공평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뭐 변화 정도는 영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9번 갑니다. 사회복지평가에 유용하는 설명을 옳은 것은 총괄평가는 총괄 맨 막판에 하는 거니까 성과와 비용에 관심이 있다. 그렇죠. 성과는 뭐예요? 효과성. 비용은 효율성. 그렇죠.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효과성 나오면 총괄평가죠. 모니터링 평가는 따로 있고 총괄평가가 아니고. 그래서 쉽습니다. 50번 갑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대상 인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 인구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이다. 클라이언트 내담자 인구죠. 내담자 인구는 뭐요? 실제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이죠. 그렇구나. 나머지 볼 거 없다. 끝. 됐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목이 마쳤고요. 가장 쉬운 과목인데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난해하지 않아요. 25개에서 5문제 찍으면 되는데 뭐요? 20개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 100점 맞으려고 공부한 사람은 재수 없어요. 60점만 넘자. 사실 가장 이상적인 공부는 60 플러스 10%가 가장 이상적인 점수예요. 60% 10%가. 그럼 뭐예요? 25문제 중에서 15개를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5개 중에서 17개 맞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회복지사예요. 25개에서 17개만 맞자. 17개 너무 많이 맞는 사람은 조금 공부를 오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존 합격 점수의 10%만 더 맞자라고 하면 굉장히 여유가 생깁니다. 자, 세 번째 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시작하겠습니다. 51번 갑니다. 헌법 규정의 내용 중 사회적 기본권이네요. 사회적 기본권과 대비되는 건 자유적 기본권이에요. 자유적 기본권. 자유적 기본권은 말 그대로 자유죠.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어려운 것은 자유 찾으면 되겠죠. 모든 국민의 신체에 자유를 가진다. 자유는 자유권적이다. 답 나왔죠. 나머지들은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는 가진다. 뭐 근로, 사회 일해야 되죠.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인간다운 사회에서 인간다워야죠. 뭐 이런 거 읽어보면 뭐 상식이죠. 52번 갑니다. 아주 법 쉽습니다. 법이 제일 쉬워요. 법률, 이제 요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도가 제일 어려운데 연도는 4개 법, 4대 보험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산업재해 보상받으면 63냉면 먹자. 그래서 1963년. 63냉면 산재보험료 받으면 63냉면 먹자. 고용보험법. 고용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우리가 막 만드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고용. 높네. 얘는 뭐예요? 93냉면을 먹자. 그래서 1993년이다. 그래서 63냉면은 산업재해, 93냉면은 고용보험. 두 개 외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 볼 때 제 목소리가 음성 지원돼야 돼요. 산업재해 63냉면 먹어야지. 고용보험 93냉면 먹어야지. 국민건강보험 건강해야죠. 몇 세까지 건강하게 살자. 그래 99세까지 건강하게 살자. 99세 1999년. 그래서 99년까지 살자. 건강하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못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뉴스 보면 국민연금 고갈돼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때로는 욕도 필요해요. 18 욕나오네 못 받으면. 그래서 1986년 198 욕나오네 198 그래서 1986년 국민연금 욕나오네 86년. 건강하게 살아야지 99년. 63냉면 먹어야지 60
구삼냉면 먹어야지 고용보험법. 이렇게 보시면 답 나왔죠? 리을, 기역, 니은이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연도 외우시고요. 연도 외우기 싫지만 이렇게 외우면요. 금방 외워질 겁니다. 53번 갑니다. 헌법 규정 중 가로에 이거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번호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뭐예요? 법이죠, 법. 그래서 법률에 정하는 법률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뭐에 의해서? 법이니까 법령에 의해서 법. 그래서 법이다. 그래서 정답 3번이다.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54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 운영해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급여 관리 체계예요. 이건 좀 딱 봐도 급여 체계니까 좀 미시적이죠.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이거는 미시가 아니라고요. 큰 덩어리 것이죠. 그래서 평가 및 개선은 미시체계가 아니라 거시체계다. 그래서 이런 거시체계는 뭐가 어떻게 해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 업무다. 이런 평가와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은 심의 조정 업무다. 그래서 급여의 관리 체계는 아니다. 그래서 딱 봐도 덩어리가 커 보이잖아요. 얘들은 작고요. 그래서 뭐 수급권자의 권리 구제,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들은 미시체계고 평가 및 개선은 거시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이 아니다. 이 정보 관리가 얼마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화번호 하나 뭐 할 때도 뭐 이 정보에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 및 관리하는데 심의 조정이 사항이 아니면 뭘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조정 사항이다. 이거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이걸 뭘 공부할 게 있다고 이렇게 뭐 어렵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심의 조정 사항이다. 나머지는 이제 인문학이죠. 상식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기본서 내용이에요. 기본서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냥 인문학 내용인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겠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총괄 그렇겠지. 모든 국민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겠지. 국가와 지방자치대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그렇겠지. 이걸 뭘 공부해요? 이게 기본서 내용들이에요. 이거 다 외우려고 그래요? 기본서는 스키다시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스키다시 중에서 알맹이 얘가 포인트다. 사회보장 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반드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이 된다. 포인트 스키다시 공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잔소리하지만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열심히 이런 거 드립다 적고 외운 사람들이에요. 스키다시를 그냥 슬슬 보면 되는데 횟집 가서 회 못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스키다시 열심히 먹어요. 그냥 가서 그냥 횟집에 앉자마자 그냥 연신 메추리알 까먹고 홍당무 당근 찍어 먹고 오이 먹고 미역국 2사발 먹고 그냥 꽁치 2마리 먹고 펠 두르고 잠깐만 한 마리 더 주세요 하고 또 옥수수 삶은 거 먹고 정작 회 나올 때는 못 먹고 이게 가장 어리석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스키다시 이런 것들을 맛만 보고 얘가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번 갑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체크하고요.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 먼저 체크하세요. 또 답가리고 하지 말고 답가리고 해보고 싶은 거 교만해요. 틀리면 또 어렵다 하지 말고 그냥 답 찍고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웃기지 마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이죠. 이것도 초등학교 2학년도 안 가요. 1학년 문제예요. 당연히 수급권 내가 사회보장 수급권 이번에 수급권 권리가 됐거든. 너한테 양도할게. 나 100만 원만 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식이죠.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겠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은 한 달에 40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 갖고 또 병원에 입원한 거래요. 중독을 났거든요. 근데 나 이거 안 받아. 나 포기할 거야. 40만 원 안 받아. 내 의지를 끊을 거야. 그래서 취소할 수 있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관계법령에 정하는 또 이렇게 한 달에 40만 원은 줘요. 알코올 중독자? 나도 알코올 중독 돼야지. 이런 분 없겠죠. 그래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렇겠지. 이렇게 이제 그렇겠지가 스키다시 기본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부해야 돼요. 얘는 스키다시 기본서고 얘는 회다. 회를 먹어야 됩니다. 57번 갑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내용의 법률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면 상식적인 내용이 다 맞는 거예요. 이상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지원 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지. 보장기관이란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나 보장기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고 한다. 그렇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하는 거니까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를 둘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 맞다. 만약에 출제자가 장난질을 조금 하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면 웃기지 마라. 둘 수 있다죠. 이런 꼭 뭐뭐 해야 된다, 머스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틀리게 많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8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시설의 장은 누구예요? 대표는 캡장은 시설장이죠. 시설에 관한 내용. 시설은 지금 범위가 작지요. 시설장. 그래서 범위가 시설은 작다. 어디 가나 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당연히 실시할 수 있다.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 인문학 상식이죠. 당연하지. 초등학교 이것도 2학년 과정이죠. 근데 말장난하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또 말장난이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이 할 수 있다. 이런 건 다 정답입니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시키다시는 요건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국가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크지요. 근데 시설은 작잖아요. 지방마다 다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 그래서 시군구보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시 갑니다. 주어는 시설이에요. 시설은 시군구다. 왜? 시설은 작은 도시에 다 있으니까 시군구에 있다. 시도지사가 아니다. 라고 하고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의 책임공제를 각각 가입해야 한다 나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각각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됩니다. 각각은 아니다. 하나만 가입하면 된다. 시도지사의 해임 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7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다. 5년 이내다. 이건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나온 문장들은 제가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는 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렇거치 하고 넘어가고요. 그렇거치 하고 넘어가고 추가 설명할 때는 설명 듣고 이해되는데 엇박자 있는 분들 그냥 폭풍흡입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그렇거치도 외우고 안 그렇거치도 외우고 그러면 인지가 돌아버려요. 똥인지 된장인지 정답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정답을 구별하는 거, 답을 맞추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에 대해서 책임자는 누구예요? 태방이죠. 시설장이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시설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아니라겠죠? 시도지사 아니다. 시군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 아니다. 시도지사는 아니다. 시군구지라고만 해도 이건 뻔히 틀린 거죠. 59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법인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거 체크하고요. 법인은 사업에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외에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하죠. 법인 수익이면 법인에 맞게 써야죠. 만약에 법인 수익을 가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비트코인을 샀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비트코인 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가 혹시 변형이 나오더라도 이 문항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출제자가. 왜? 한 번 문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정답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나머지 스키다시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거치 하면 그냥 그렇거치 넘어가면 되고요.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법인은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에요. 법인이 아니라. 그래서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가 주체다라고 하고요. 법인의 대표를 이사를 제외하고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아니라 포함하고 7명이다. 이사의 임기는 4년이 아니라 3년이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지만 그 시설의 직원은 겸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없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지만 교재에는 시설의 장과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써 있는 분들은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촬영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촬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체크하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요. 현금이 아니라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그래서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다. 포인트 잡으시고 이 문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해결됐죠? 나머지는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 그렇겠지. 국가는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날 그렇겠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1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도에 제정하고 2000년도에 시행을 했죠. 옳지 않은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교육급여가 있네요. 여러분 4가지 급여 알죠? 그래서 가장 기초가 뭐예요? 생계급여죠. 생계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가 있죠. 그래서 이 순서 4개 중에서 교육급여는 당연히 교육은 교육부 장관이죠. 그래서 보건복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다. 주거는 집이니까 국토부 소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이죠. 수급자는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그렇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포인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건강하고 문화적이다. 건문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62번 갑니다.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아닌 것 찾으세요. 아닌 것 정보 제공은 아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은 아니다. 끝. 63번 갑니다.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여러분 아시죠? 65세 이상 되면 어느 수준의 재산이 있으면 나라에서 돈 주는 거 기초연금. 1994년에 제정됐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1994년에 제정되었다라고 보고요. 옳은 것은 소득 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당연하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금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한 꼭지 팍 잡으시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외에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을 상실한다.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압류할 수 없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에 속하는 날의 다음 날. 이건 하나 알으세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에 속하는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이 신청한 날에 지급한다라고 보시고요.
본인과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100분의 20 감액.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이 아니라 해당하는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4번 갑니다.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실업급여는 그게요. 실업급여를 우리가 너 실업급여 받아? 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직급여예요. 구직급여. 그래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진다. 이걸 또 말장난으로 또 꼬실 수 있어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눈다. 그러면 또 뭐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만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100번 해봐요. 더 헷갈리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주어가 누구예요? 실업급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가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살짝 말만 바꾸면 또 그럴싸해 보여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어가 실업급여예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한다. 이 구직급여가 우리가 말하는 거 실업급여 몇 달 받아? 이게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예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광주 조직이다. 광주 조직이 취업전공 패키지, 취업촉진수당에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광역 구직활동비, 먼 지역에 구직활동을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또 이주비, 취업하려고 2조 이사 가면 이주비도 지원해주고, 또 조기 재취업수당, 또 구직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일찍 취업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주고, 또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을 하려고 수업 받으면 또 수당 준다. 그래서 광주 조직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실업이란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라고 보고요.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에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소속해서 그렇겠다. 그래서 지체 없습니다. 시험 문제는 3개월 이내에 이렇게 꼬시셨습니다.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 고용안정 직업력 개발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 그렇지. 여기도 문제가 65세 되면 고용보험 못하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고용보험 사업에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어요. 즉 65세 이후에 취업하더라도 나 사회복지사 공부하고 싶어.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국비를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65세 이후에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고용보험은 못 받더라도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섣불리 65세 이후에 고용되면 못 받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65번 갑니다.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나오면 옳은 거 체크하세요. 그리고 왜 옳은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서비스를 보고 이런 박자가 맞아야 돼요. 저와 함께 이 박자, 공부도 박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박자는 뭐예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짜라잔 짠짠 짜라잔 짠짠짠짠짠짠 막 이렇게 뭐가 리듬감 있게 공부해야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엇박자를 불러요. 옳은 거 물어보는데 옳지 않은 거 먼저 보고 이런 분 헷갈려요. 그래서 옳은 거 수급권을 지급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가 태아가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를 본다. 당연히 봐야죠. 왜? 출생했으니까. 뭐 초등학교 2학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 보면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인 자를 제외한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한다. 사실혼 관계도 포함을 한다.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가입자의 지역 가입자 두 가지로 구분한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다라고 보이고.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된 날에 다음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웃기지 마라. 취득할 때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다. 그래서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니라 해당된 날이다라고 포인트 잡고요. 수급권자의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의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가 아니라 뭐예요? 1순위가 배우자죠. 그래서 배우자 1순위, 자녀가 2순위, 부모가 3순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번 갑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상 장기 요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티켓이네요. 니은이 아니네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 질병이 없는이 아니라 질병이 있어야 가입을 요양보험을 적용을 하죠. 인정하죠. 그래서 질병이 없는이 아니라 있는이다. 60세, 65세 미만이에요. 오타입니다. 또 PAL이 뭐야 하지 말고 그냥 오타예요. 그래서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 그래서 미만의 외국인 아니죠. 내국인으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노인성 질병은 당연하다.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당연하다. 근데 또 쓸데없이 의료법 제3조 1항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캐투레예요. 이런 거 쉽게 공부하십시오. 이런 거 의료법 제3조 1항 폐지켜도 이런 거 안 이어도 됩니다. 67번 갑니다. 산업재해 보상 또 여기도 해설 보면서 또 국민공법상 109조네 이런 거 외운 사람 정신 이상자입니다. 67번 갑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구직급여는 뭐예요? 산업재해보상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부를 하면 계속 이렇게 맥락주의 연결돼서 합니다. 구직급여 어디 나와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나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광주주지다. 어디 나와요? 고용보험법이죠.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 또 이거 외워요. 또 산업재해보상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애비, 휴업수당 이거 다 외우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8개. 하루 종일 밥 먹고 아침 먹고 외우고 점심 먹고 외우고 저녁 먹고 외우고 드디어 8개 다 외웠다. 자고 가면 또 까먹고 또 외우고 미친 공부만 뭐예요. 구직공부는 아니다. 얼마나 쉬워요. 68번 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자격 상실이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구나. 오케이, 옳은구나. 그럼 나머지는 이제 옳지 않겠죠. 국적을 잃은 날 다음 날이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다음 날이다. 직장 가입자의 부병자가 된 날이다. 된 날이다.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된 날이다. 수급권자가 된 건 된 날이고, 가입자가 피부병자가 된 날은 된 날이고, 나머지는 다음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번 갑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회계연도는 그렇죠. 모든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첫날부터 마지막 날입니다. 1년 단위니까 이게 회계는 당연하다라고 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20명이 20명에서 25명이 아니라 뭐예요? 15명에서 20명 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보험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할 수 승인 없이가 아니라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보건부의 모금 창구는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 체계를 개설할 수 없다? 있다. SBS, KBS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부, 금품의 기부자는 사용 용도에 지정할 수 없다? 기부 지정할 수 있습니다. 70번 갑니다.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 주기를 올바르게 짝져진 것은 실태조사 꼭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 잘 하셔야 되는데요.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됐으니까 더 나올 확률이 높겠죠. 어떻게 개정됐냐면요. 보통 실태조사는 3년이거든요. 근데 아동 종합 실태조사는 5년이었습니다. 5년이었는데 5년 너무 길다. 그래서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3년이다.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장관이고요. 3년이다. 체크포인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3년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고요.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그래서 포인트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장애인의 신체 폭행을 할 경우에는 뭐예요? 오! 폭행했어? 오! 폭행은 오라고 하고요. 폭행을 했는데 상해를 입혔다. 다치게 했어? 다쳤어? 7. 그래서 상해를 입혔다. 7. 성폭행을 했네? 성폭행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또 1억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1억. 그래서 상해는 7년 7천만 원. 성폭행은 10년 1억. 폭행은 5.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국가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임무하겠죠. 아동은 18세 미만이다. 그렇다. 보건복지관은 5년마다 아동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3번 갑니다. 성폭행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국가 지방단체 책무. 그러면 책무는 역할이죠.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 운영을 당연히 해야 되죠. 유해 환경을 개선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연구 교육 공부를 당연히 해야죠. 복구 지원해야죠. 당연히 다 해당된다. 끝. 74번 갑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는 가정폭력 관계 상담사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공하면 보통 운영 설치는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다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보호시설은 단기 보호시설이 있고 장기 보호시설이 있고 외국인 보호시설이 있고 장애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니까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그래서 아닌 것은 나오면 보통 피해 시설에서 여성 나오면 왠지 보호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노인 그러면 또 왠지 보호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성 보호시설은 없다. 노인 보호시설은 없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피해 보호시설 네 가지. 단기, 장기, 외국인, 장애인. 여성 피해 보호시설은 없다. 노인 피해 보호시설은 없다. 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75번 갑니다. 사회보장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그렇죠. 국민연금 지금 고갈돼 갖고 정말 18욕 나오네. 1986년 고갈될 수 있잖아요. 근데 65세 타먹을 수 있는데 64세 가입하면 이거 더 고갈되잖아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다양한 생활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연히 볼 수 없죠. 다 가입시키면 지금 나라 다 망하게요.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옳지 않은 거겠죠. 국민연금 응보험의 정기 징수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스키다시예요. 그냥 읽어보면 다 이 문항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나올 것들 그냥 아마추어들 그냥 후보 선수들이에요. 얘는 다른 문항에서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왜? 다 가입시키면 나라 망하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65세 타먹는데 64세에 가입해서 타먹으면 나라 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법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공부해봤지만 강의 들으니까 이거 지금 시험 봐도 합격하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이론소에 늪에 빠지지 마시고요. 기출문제 저와 함께 강의 재밌게 들으시면요. 합격은 자동 뽕으로 됩니다.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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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